수학엔 정샘 뽀로롱 고등수학 유리함수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233부터 234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수학 실력이 쑥쑥 상승합니다.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33쪽 유리함수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그러니까 y는 fx 꼴이 함수의 기본 꼴인데요. 여기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그러니까 함수 기본꼴에서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이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자, 유리함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y는 x분의 1, 자, x분의 1 유리식입니다. 유리함수, y는 3분의 2x 빼기 1, 유리함수 맞습니다. 자, 요런 거 다 유리함수입니다. 자, 이거 유리식 맞지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유리식이지요. 자, 모두 유리함수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y는 3분의 2x 빼기 1. 자, 요거는 1차식이네요. 1차식은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다항함수는 어떤 애들일까요? 다항함수는 보통은 n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 애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등등등에다가 상수함수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게 항이 많은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차 함수 꼴이 되어야지만 다항함수라는 말을 씁니다. 유리함수는 유리식이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리함수라는 개념도 곧 나오게 됩니다. 유리함수도 아니고 다항함수도 아닌 거는 y는 루트 x, 이런 애들은 무리함수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합니다.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함수에서 정의역 같은 경우는 별다른 말이 없을 때는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0으로는 절대 무언가를 나누면 안 되죠. 자, 0분의 2 이런 숫자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은 유리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x분의 1 같은 경우에 분모 x가 0만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x가 0이 아니다인 실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유리함수 y는 x 빼기 1분의 1의 정의역은 분모 0 되는 값이 1이지요. 그럼 요거는 정의역이 x를 모아두는데 x가 1이 아니다인 실수,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유리함수 중에서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자, 얘는 정의역이 뭘까요? 자, 요거는 자, 분모가 0 되는 값은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복소수 배워가지고 요렇게 두 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우리 함수는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함수의 정의역은 x를 모아두는데 x는 실수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요거 어떻게 생겼죠? 4분의 x 더하기 1. 자, 요거는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1 꼴입니다. 이거 뭐죠? 네, 얘는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자, 다항함수는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1. 자, 얘는 다항함수는 아니지요. 얘는 유리함수입니다. 자,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의 집합입니다. 자, x 더하기 1이 0이 되지 않으려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죠.
자, 정의역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정의역은 반드시 집합으로 적어야 됩니다. x를 모아주는데요. 정의역은 x의 집합인데 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인 실수. 함수는 고등학교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생각과 표현. 함수 f와 g가 fx 요렇게 gx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 f가 g하고 거의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f하고 g가 같은지 조사하고 그 까닭을 말해보래요. 자, f하고 g가 같다는 건 뭘까요? 요거는 함수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함수가 일치한다 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첫 번째, 자,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대응 관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는 1을 3으로 보냈는데 두 번째 함수가 잘못 썼네요. 자, 두 번째 함수가 만약에 1을 4로 보내면 대응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함수가 일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일치한다는 상황은 첫 번째로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대응 관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과 표현에 나와 있는 두 함수의 경우는 자, 정의역 공역 일치하는지 보는데요. 자, 첫 번째로 fx의 정의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fx의 정의역은 자,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그러면 x 중에서 분모 0되는 2가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자, x가 2가 아니다인 실수가 f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자, gx의 정의역은 gx는 1. 요거 상수가 나왔죠. 상수함수. 요거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네,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일단 정의역이 일치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지금 정의역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f하고 g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정의역이 다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응관계도 한번 보는데요. 대응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fx의 경우에는 자, 요게 x 더하기 여기가 아니죠. x 빼기 2분의 x 빼기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자, x가 만약에 2가 아니다인 경우 요때는 얘 약분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요게 1이 나오는 거고요. x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정의역에서 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럼 f 같은 경우에는 2를 제외하고는 모든 값이 1에 대응되는 거고 g 같은 경우에는 아예 x2 포함해서 모든 값이 1에 가는 겁니다. 대응 관계는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2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느냐? f2는 정의되지 않는 거고 g2는 1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 함수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쪽으로 가서 234쪽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는 방금 뭐라고 배웠나요? y는 fx에서 또 fx가 유리식인 경우를 유리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1학년 과정에서는 유리함수 중에서는 y는 x분의 k꼴을 일단 배운 후에 얘를 평행이동한 형태까지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네, 1차식분의 1차식 꼴만 1학년 때 다루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식은 여러분들이 미적분해서 더 많이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리함수 y는 x분의 k부터 차근차근 볼 텐데요. 자, 여기서 k가 0이 아니다 왜 붙었을까요? k가 0이면은 y는 0 상수함수 돼버리죠. 굳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k가 0이 아닌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 k가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 k가 음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k가 양수일 때 볼게요. k가 양수이면 양수의 대표적인 경우 k가 1일 때를 보는 겁니다. 우선 자, k가 1이 돼버리면 자,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중학교 때 많이 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0일 때 정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얘는 정의역이 x는 0이다, 0이 아니다인 실수입니다. 자, k가 1인 경우는 한번 그려봅시다. 1일 때 1,1을 지나야 되네. 여기 지나고요. 2일 때 2분의 1 여기 지나야 됩니다. 3일 때 3분의 1 여기 좀 지나고요. 4일 때 그리기 힘들어지죠.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다음 2분의 1일 때 뭐였을까요? 2분의 1의 역수는 2니까 여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열심히 연결해 보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음수 쪽도 그려야 되는데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여기 지나죠. 그다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2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k가 2인 경우 펜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k 값이 조금 커졌어요. 그러면 이 k가 2일 때는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자는 겁니다. 자, 정의역은 역시 0이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k가 2가 되었을 때 x가 1일 때는 함수값 2를 지나야 되고요. x가 2가 되면 함수값 1, x가 4가 될 때 함수값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서 자, 이 경우에는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는 살짝 빨간색 그래프가 위쪽에 있게 되고요. 음수 쪽에서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3, 4분면에서는 파란색보다는 아래쪽에 있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1하고 2일 때만 k값 단순히 비교해 보자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k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k가 양수인 경우를 했습니다. 자, 이제 k가 음수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k가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와 반대로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일단 k가 마이너스 1일 때 볼게요. 자, 색깔을 맞춰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자, 얘도 정의역이 분모 0이 아니니까 x가 0이 아니다인 실수 이렇게 되고요. x 1 넣어보세요. x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자, 여기 지나야 되죠. 1, 마이너스 1 x 2일 때 2분의 마이너스 1 x가 2분의 1일 때 넣어봅시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 나오죠? 4, 4분면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음수 쪽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1이 나오고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여기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 이렇게 됐네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 k가 2일 때를 한번 봅시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자, 정의역은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여기 지납니다. 그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2.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그래프와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x가 1이 되면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가 2가 되면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여기를 지납니다. 자,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과 비교해서 어때요? 지금 음수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k가 작아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값 k로 표시해 볼게요. 절대값 k 절대값이 왜냐하면 왼쪽이랑 같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절대값 k가 커진 상황이죠. 커지면 그래프가 글씨가 이상하게 되네요.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여기도 k가 양수니까 어차피 k하고 k 절대값 똑같죠. k 절대값이라고 해서 되겠네요. k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실제로 찾아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페이지가 바뀌지 않았죠? 자, 여기 왔습니다. 자,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자, 그래프는 방금 본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K가 양수인 경우 초록색, 파란색, 빨강색. 자, 초록색은 K가 2분의 1일 때, 1일 때, 2일 때. K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K 음수일 때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네요.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고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정의역과 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자, 정의역과 치역은 똑같습니다.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 원점에 대하여 대칭 요거 중요하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입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여기 데리고 와서 볼게요.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는 y는 x분의 k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 어떻게 시켜야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원점 대칭을 지금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양변에 무엇을 하면 되죠? 네, 마이너스를 둘 다 곱하면 y는 x분의 k. 원점 대칭을 시켰는데 원래 함수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원점 대칭이었던 거죠, 모양이. 원점의 대칭인 곡선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기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점의 대칭인 거 기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곡선으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으로 K가 양수이면 1, 3, 4분면에 있고 이거 중요해 보이죠? K가 양수이면 1, 3, 4분면에 있고 다음 K가 이런 거 교과서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K가 음수이면 2, 4, 4분면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그래프에서 확인한 거 있죠? 또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 그래프 위의 점이 x축에 가까워지고 x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그 그래프 위의 점이 y축에 가까워진다 라는 건데요. 이 말보다는 아까 했던 거 뭐가 쉬울까요? 네. 이 말보다는 k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게 조금 쉽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x, y 관계를 따진 거죠. x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점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자는 거죠. 갈수록 y 값은 점점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거고 x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이라는 거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해주면 x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안쪽으로 갔다는 거죠. x 값이 들어갈수록 그래프는 네, 요거 나중에 배우는 극한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래프 위의 점이 y축에 가까워지네요. 이게 점근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자, 뒤에 나오죠. 이와 같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다음 즉 유리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과 y축 이렇게 됩니다. 자, 유리함수의 점근선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점근선 y는 x분의 k의 점근선은 x축과 y축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y는 x분의 k라는 식을 자, y축에 한번 대칭 y축이 아니라 자, y는 x에다가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거 배웠죠? y 대신에 x 넣는 거고 x 대신에 y를 넣는 겁니다. 자, 지금 x, y는 0이 아니니까 x하고 y 이 자리 바뀌어도 되죠? 그 y는 x분의 k. 자, 함수를 y는 x 대칭했는데 자기 자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거 그래프에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양수가 되더라도 여기서 y는 x에 대칭이 되는 거고 두 번째 k가 음수가 되더라도 y는 x에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
그래프 자체가 원점에도 대칭이 되기 때문에 혹시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자는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 y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xy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자리여서 바꿔보면 처음 식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라는 거죠.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자, 이거 곡선으로 보일 텐데요. 직선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는 이것도 k가 음수일 때도 자, k가 음수일 때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요거 평행이동한 꼴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 대칭인 거냐면은 일단 아까 나왔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원점의 대칭이고 y는 x분의 k가 다음 두 번째로 직선 y는 x 대칭인데 이건 뭐냐 하면 y는 x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1이네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이 원점인 상황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입니다. 그럼 어디도 대칭일까요? 요거 y는 마이너스 x니까 점근선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애한테도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에 대해서 모두 대칭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배운 내용들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로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데 여기다가 추가해서 y는 x의 대칭이고 또 어디 대칭이었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 원점 같은 경우는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k가 양수면 그래프는 1, 3, 4분면에 있고 k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1, 3, 4분면 여기 대칭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k가 음수이면 그래프는 2, 4, 4분면 자, 이렇게 놓이는 겁니다.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된다. 점근선 x축과 y축. 자,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요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2차 함수와 비교해 보자면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대칭성이 있다는 것과 대칭이 무려 세 가지죠. 대칭성이 있다는 것과 바로 요 점근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칭과 점근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겠지요. 자, 유리함수는 대칭과 점근선 요게 있다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 y는 x분의 3. 자, y는 x분의 3은 y는 x분의 k에서 k가 3인 상황. 그러니까 기본 꼴이 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y는 x분의 k인데, 자, k가 3인 상황이니까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x축, y축에서 k 양수니까 그래프가 1, 3, 4분면에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y는 3x분의 1. 자, 요거는 x분의 3분의 1로 보면 k가 양수니까 자, 요것도 점근선은 xy축이고요. 자, 요거 k 양수니까 그래프가 1, 3, 4분면 요렇게 있습니다. 자, 1번과 3번 어떻게 구분하죠? 대책이 없긴 한데요. 요거 자, 얘는 1일 때 3을 지납니다. 한 점 정도 표시해 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뭘 표시하면 될까요? 자, 1일 때 네, 3분의 1을 지나네요. 그럼 두 개 구분되었습니다. 자, 그래프는 특징만 잘 살려주면 됩니다. 자, 2번.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자, k자리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래프는 2, 4분면과 4, 4분면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합시다. 1일 때 함수값 표시해 줍시다. 1일 때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것도, 자, 이것도 x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요거 음수니까 그래프는 2, 4, 4분면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x가 1일 때 값 표시해 볼게요. x가 1일 때,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여러분 열심히 복습해 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